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백테스팅에 앞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에서 예스랭귀지 활용 안에 과거 데이터 움직임 가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해주세요. 이전에 백테스팅을 할 때 가장 짧은 주기로 하는 것이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당 내용에 대해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시면 잘못된 결과로 인해 우리의 계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꼭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흔히 보는 캔들 차트에서의 봉은 4가지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해 드렸었는데요. 바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4가지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십자 형태의 도지형 캔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몸통 길이는 전체 길이에 비해서 대단히 짧고 위아래로 긴 꼬리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도지형 캔들은 어떻게 움직여서 완성이 된 걸까요? 이 봉 하나만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도지형 캔들의 움직임은 시가에서 출발해서 고가로, 그리고 다시 저가로, 그리고 다시 시가에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가 종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가를 먼저 갔다가 고가, 다시 시가 근처로 이렇게 2가지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캔들입니다. 결과상으로 모양은 동일한데 첫 번째 움직임과 두 번째 움직임에는 차이가 있겠죠. 모든 거래를 저장하고 이를 반영해서 백테스팅을 하면 좋겠지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예스 트레이더에서는 봉의 4가지 결과값인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4가지만 가지고 이를 백테스팅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말 내용 중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봉 데이터의 움직임을 보면 시가로 진입하여 고가나 저가로 움직일 경우 움직임이 짧은 곳에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많으므로 시가에 보다 가까운 쪽의 움직임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위아래 움직임 중에 길이가 짧은 곳에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그보다 긴 곳에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가정을 두고 이를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를 수가 있는데 방대한 데이터를 모두 끌고 와서 백테스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렇게 확률적인 가설을 세워서 주가의 흐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아래 움직임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시가에서 저가로, 다음 고가로, 그 다음 종가의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도움말 밑에 보시면 가나 다 이렇게 3가지 형태의 예제가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봉과정으로 인해 월봉, 주봉의 경우 현실과 굉장히 커다란 괴리가 발생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반대로 움직였지만 짧은 쪽의 흐름이 확률상 높다라는 가설 때문에 이 부분에 노이즈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에는 되도록 주기를 짧게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일 움직임으로 결정되는 일봉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봉이나 주봉보다는 그나마 실제와 비슷하겠지만 하루 변동폭이 클 경우에는 일봉 역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일봉보다는 60분 봉이, 60분 봉보다는 30분 봉이, 30분 봉보다는 10분 봉이 이렇게 짧으면 짧을수록 시뮬레이션 결과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은 봉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주기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처리하는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는 안전하고 되도록 정확한 백테스팅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목차를 보시면 실전 매매와 시뮬레이션 차이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이 항목도 연장선으로 같이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중에 타 종목, 참조라는 목차가 있는데 이 항목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트레이더의 기능 중 다른 종목 또는 다른 주기를 참고해서 백테스팅 또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고 삼성전자에서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찾아 이를 SK 하이닉스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종목 또는 코스피 지수 같은 걸로도 적용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의 주기는 1분봉으로 하지만 매수와 매도 시그널은 3분봉이나 5분봉 이렇게 다른 주기의 차트를 참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는 주 종목만 가능하고 참조하는 종목은 말 그대로 참조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주 종목과 참조 종목은 주기를 배수 관계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매매는 주 종목의 주기대로 매매가 진행이 되지만 참조 종목이 주 종목과 동일한 주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주 종목이 3분봉인데 참조 종목이 5분봉일 경우 주 종목과 참조 종목의 완성 타이밍이 안 맞게 돼서 참조 종목에서 시그널이 발생되었지만 실제 매매에 적용이 안 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주기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배수 관계에 물리게 적용을 시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데이터 도달 시간이 시장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흐름을 참조해서 주식 종목에 적용하는 식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데이터 도달 시간이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여러 시장을 동시에 보다가 간혹 봉이 완성되는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종목마다 데이터 도달 시간이 서로 상이할 경우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실전 매매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움말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테스팅을 할 경우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에 대해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러 가지 함수들을 다 같이 공부를 해볼까 싶었는데 개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공부만 계속 같이 하다간 제가 매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건너뛰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는 일을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이지 몰라도 진행은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전략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함수가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래도 우선 각 함수를 한 번씩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